여러분, 최저임금 제가 올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또 그러니까 최저임금 쪽에 이렇게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군부를 떼기 시작했어요. 군부를 떼기. 예. 이게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의원들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그 토론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7% 인상입니다. 7% 인상. 고려대에 김성희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누가 참여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이게 아마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죠. 김주영, 백혜련, 이수진 의원이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영동, 박대수 의원이 참여를 했어요. 이 참여에서 밝힌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은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제시해야지. 진작에. 그죠? 아니 여러분,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진작에 제시했으면 이런 사태는 안 벌어졌잖아요. 이런 사태는 2018년에 16.4% 올라갈 일은 없었잖아요. 여러분, 2019년에 10.9% 올라갈 일은 없었잖아요. 지금에 와서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목을 놓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을 놓아 통곡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이 정도면 되고, 물가 상승률에 맞춰주는 게 더 저는 맞다. 경제 성장률보다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하재요. 야, 참 환장하겠다. 그죠? 여러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지금 정부는 몇 프로 보고 있습니까? 4% 보고 있습니다. 4%. 물가 상승률은요, 한국은행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2%예요. 2%. 근데 2% 더 돼 보이죠. 이거 더하면 6%입니다. 그냥 지금 예측치로 보면 6%예요. 예측치로 보면. 여기에다가 최저임금이 좀 줄어드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점점 하나씩 둘씩 지금 계속 끼워 넣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상여금 집어넣다가 이제 복리후생비 집어넣다가 2024년까지 가면 이제 전액, 그러니까 기업에서 주는 모든 돈이 전부 다 최저임금으로 산입돼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본급에서 이야기를 했거든. 기본급에서.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기본급이 오르니까 이게 시간의 수당이 오르고 퇴직금이 오르고 4대 보험이 오르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급이 아니라 기업에서 주는 걸 다 합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때 7% 인상돼야 된다. 아니 7% 이상 인상돼야 된다 하는 게 지금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평균이 최저임금이 요 내용에 보시면 7.7%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가 7.4% 올랐어요. 이게 5년 차에 박근혜 정부하고 맞추려고 하면요, 적어도 5% 이상 올려야 됩니다. 5% 이상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5%에서 9% 가는데 중간 지점이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측한 대로 지금 그런 한 7%, 6%, 7% 될 수 있게끔 군부를 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부를 떼면서 이게 결국은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김성일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좀 충격을 받았는데, 자영업자들이 진짜 어려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양자의 갈등 구도를 넘어서 상생을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개떡 같은 소리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나왔네요. 개떡 같은 소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자의 갈등 구도를 넘어서 상생을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이게 화려한 말잔치라는 거. 이게 화려한 말잔치. 말이지 이게 예 막걸리도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말 방기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양자의 갈등 구도를 넘어서 상생을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상생 달성하는 거는요.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동결시키거나 내리고요. 주휴수당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게 상생이에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요. 많은 알바들 고용할 겁니다. 많은 알바들. 아니면 정규직 다시 불러서 일할 거예요. 다시 불러서. 예, 그게 상생이에요. 7% 올리는 게 상생이 아닙니다. 예, 7% 올리는 게 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임금 인상률이 7% 올라간다는 거 이거 여러분 상상을 해도 무섭지 않아요? 7%를 올리면 얼마가 되나 하면 9,330원이 됩니다. 9,330원. 그러면 최저임금은 9,330원이고 실제로 지불하는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니까 그죠? 주휴수당을 포함하니까 이거 아마 12,000원 될 겁니다. 예. 12,000원까지는 안 가겠나? 11,000원 좀 넘을겠네요. 이러면 자영업자들이 이거 버텨내요? 못 버텨냅니다. 못 버텨내요. 저는요. 이런 말들이 결국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위험한 약한 고리는요. 자영업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빚이 보세요. 빚이 803조 5천억 원입니다. 2019년에 684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10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빚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린다고요? 안 그래도 빚이 쌓여 있는데 장사도 안 돼서 지금 내 혼자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기도 급급한데 여기에다가 최저임금을 또 올린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죽으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으라 하는 거라. 몇몇 가게들 잘 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잘 되는 가게도 있어요. 세상에는 늘 그러니까 말입니다. 잘 되는 가게가 있고 또 못 되는 가게도 있고 중간 가는 가게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7% 가까이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국회 쪽에서 나오니까 야, 참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이 마음을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피해를 봤다. 많이 봤죠. 예. 사실 영업 금지를 지금 당하고 있는 유흥시설 5종만 하더라도 지금 피해 엄청 봤죠. 여기다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니까 또 피해 받고요. 그런 모든 피해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영업자들은요.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나라들 많이 올렸는데 왜 한국은 자꾸 올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저한테 그렇게 댓글을 달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활동 인구 중에 25.1%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GDP,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 이게 GDP인데 GDP에서도 거의 17.5%인데요. 좀 많이 갈 때는 20%까지 가거든요. 20%까지 생산하는 게 자영업자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면 고용을 그만큼 줄인다. 고용을 그만큼 줄인다. 고용이 줄면 일자리가 줄인다는 건데 일자리가 줄게 되면 전체적인 경제가 선순환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요.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에게는 그렇게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그만큼 충격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게다가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올리면요. 인플레이션 더 심화됩니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동결하고 주휴수당 폐지하라.
이게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해온 말입니다.